지금 오늘 나온 보도에 보면은 윤석열이 이제 월요일 날부터 재판받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이제 나가야 돼요. 첫날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포토라인 안 서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아마 오늘 법원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법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로 들어가면 노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제대로 된 차에서 내려가지고 올라가면 다 노출이 되니까 그게 네. 말하자면 포토라인인 거야. 근데 포토라인은 사실 문재인 정부 때 사실상 없어졌다고 보는 게 일단 맞는데 근데 알 권리 차원에서 법원이 포토라인 서라 해도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포토라인을 만든다 안 만든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때를 생각해 보면 박근혜는 법원 1층 정문 앞에서 그 호송차에서 내려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갔어요. 네. 근데 박근혜의 죄와 윤석열의 죄를 비교해 보면 이게 비교할 수가 없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윤석열은 지금 당장 총살해도 부족할 만큼 맞아. 큰 죄를 저질렀는데 네. 왜 윤석열한테 특혜를 줍니까? 박근혜는 생각만 했지.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만약 그런 사례가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이재명 대표 재판 받으러 가면은 갈 때마다 포토라인 서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네. 맞아요. 왜 이런 거 봐줍니까? 네. 아니, 윤석열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관저 퇴거하면은 아크로피스타로 이동하잖아요. 네. 그럼 차로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법원이거든요. 아, 그러네. 걸어서 가면 되는데 무슨 네. 그 아크로피스타에서 차로 이동해서 지하로 이렇게 이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운명적이구나. 네, 그냥 횡단보도 건너면 바로 법원 입구예요. 아크로피스타에서. 아, 그러니까 저 아크로피스타 사시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지금. 사무실이 거기 있잖아. 아, 사무실이 근처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냥 걸어서 가면은 바로 법정까지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차로 가면은 신호 받고 더 오래 그렇죠. 걸리거든요. 더 돌아서 갈 텐데. 근데 운명적인 거네. 네. 우리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직장 가까우려고 이사 오잖아. 윤석열이 미리 와 있었네. 재판 받으려고. 진짜 뭐 일찍 나설 필요가 없겠네. 아 진짜 이재명 대표 있잖아요. 재판 나갈 때마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 짓을 해놓고 이 쫄보는 언론에 쓰는 것 자체가 불편하고 겁나는 거야. 카메라 앞에 쓰는 게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어떤 특혜도 그 불만이지만 그것보다 더 진짜 화가 나는 건 지금 윤석열 저 1심 재판을 다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지. 네. 지기는 네. 그렇게 한다며. 예.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그 제기하는 그 비공개 요청이나 이 모든 요청들을 다 받아주고 있어요. 지기현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거 원래는 공개가 원칙 아니에요. 그건? 원래 재판은 공개 원칙입니다. 네. 뭐 국가 안보라든지 군사상 비밀의 목적에 의해서 비공개를 하는 건데 이게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군사상 비밀이나 전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많은 국민들이 그런 12.3 내란 사태를 경험하고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는 오히려 공개해서 그렇죠. 재판이 정말 공명정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할 수 있게 네. 해야 되는 건데 기자도 오히려 들어가고 해야죠. 그러니까 지기현 판사가 진짜 역사 의식이 있고 제정신이 있는 인간이라면 네. 진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건 이거야말로 알 단순히 권리지. 네. 윤석열 하나를 처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역사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갈지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재판인데 왜 이거를 비공개로 합니까? 예. 자 다음에 지금 잠깐만 이제 가십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경호처의 사실상의 경호처장은 난 김건희였다고 봐. 옛날에 박종준이나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실제로 그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자라고 하잖아요. 경호처 실세는 김성훈이었고. 네. 근데 어제 보도 나온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김건희가 기갑차 몰아보고 싶다고 해서 옆에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 그냥 뭐 저 파면도 됐고 했으니까요. 한마디만 할게요. 미친년 아니에요? 아니 요거를 민주당 계열의 좀 유력 정치인의 싸모가 이랬다 그러면 뭐라고 할 거냐? 저 기갑차라는 게 그러니까 보통 일반 우리가 길에서 보는 차량하고 이 강판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런 기갑차하고 일반 승용차하고 이렇게 충돌 사건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기갑차는 약간의 상흔, 페인트가 벗겨지는 정도의 피해만 있고 그 일반 승용차는 완파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정도로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군용 물자로서 특별하게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거를 지가 면허도 없는 인간이 그 호기심 하나로 내가 운전할 줄 아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저께 그 55경비단 제대한 전 군인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차를 여기서 김건희인 거예요. 그 차를 자기가 운전해 볼 수 있냐.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관저로 한번 드라이브했던 일도 있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차에 관해서 설명할 수 있게 재원 같은 것도 다 외워라. 이제 그런 명령이 내려왔다는 거죠.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김건희가 밤에 저번에 왜 이명수 기자한테 들킨 것들. 그렇게 외출을 한다고. 외출을 자주 105분 한다고. 동안 나가지 않고 상황만 걸어놓고 있다가 갑자기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고 와. 완전 개갑질이네요. 취임 1주년이었나 길에 쭉 오시고 경비단 병사들이 서서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고 계획을 했었는데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왕놀이 했던 거잖아요. 군인들 데려다 놓고. 그러니까 불시에 외출하겠다고 했다가 취소한 경우가 더 많았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경비대 병사들은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돌아가고 완전 똥개 훈련시키는 거죠. 그거는.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가 왜 제대로 된 정치인들 같으면 가급적 피해를 안 주려고. 그렇죠. 네. 네. 왜 대표 같은 사람들이 어디 뭐 지방 가면은 왜 경호 문제가 생기는 줄 아세요? 경호 표시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 더 이제 약간 좀 경호상에 약간 난맥이 생기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관저 안에서 왕놀이하고 살았구만. 저게 기갑차만 지금 그랬냐라는 의문도 들고 저기가 한 번 탔으니까 계속 탈 거라고 생각해서 너네 이거 설명할 수 있게끔 준비해라고 그렇죠. 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2번, 3번 탈 것도 생각을 했는데 김건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 호기심에 한 번 타본다고 했지 그거 가지고 뭐 매번 범퍼카 타듯이 나 오늘도 탈래 그랬을까. 그리고 그 이재명 대표 그때 큰일 났었을 때 헬기 이송한 거 가지고 그 난리를 쳤었는데 이거 관저에서는 이 난리 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헬기도 저 오늘 나 이거 헬기 한번 몰아보고 싶은데 태워줄 수 있어. 이런 거 안 해봤을 리가 네. 없죠. 변호사 정변 댓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님 도지사 시설 관용차 사용을 문제 삼아 시간당 비용으로 환산의 배임으로 기소한 검찰이 김건희 장갑 그렇죠. 차량 아, 사용은 그러네.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니 55 경비단 이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정말 차출된 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왔는데 그 한남동에서 김건희 윤석열을 거의 개인 비서 노릇을 하고 그때 영장 집행을 할 때 55 경비단들 다 동원해 가지고 영장 집행 못하게 하고 할 때 그 55 경비단 소속 병사들의 부모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나라를 지키려고 아들을 군대로 보냈는데 불법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불법적인 명령에 의해 가지고 그 병사들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치기라도 하면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이나 이런 이제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 범죄자를 몰아넣은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둘이가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정말 사리사욕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다 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네들은 못된 진짜 사람들입니다. 달리 떠나서 개념이 아예 네. 없어. 공직자 개념이 없는 애들이에요. 원래 예를 대통령 사모라고 그러면요 되게 조심하고 자기 남편을 위해서 막 뭔가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얘들아 내가 진짜 대통령이야 요 느낌이잖아요. 기갑차 한번 타볼까? 요런 개짓거리 하고 있는 거고 그 김건희를 지켰던 경호처 차장 김성훈 사퇴하라고 지금 연판장에 넣는다는 네. 거잖아요. 왜냐하면 경호처 직원들은 대다수가 직업 공무원입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김건희 사병화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김성훈이도 이제 사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 경호처에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경질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와 연판장이 도는데 그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김성훈이 윤 전 대통령 파면에도 물러나지 않겠다면서 윤석열과 차기 대통령의 경호 조직까지 본인이 맡아 편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만약에 아니에요? 저렇게 진짜 저게 가능하다면 앞으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경호처로부터 경호하는 경호 조직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믿습니까? 네. 김성원 왜 이렇게 꿈이 커요? 이 사람은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란 네. 선동에 가담한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 꿈대로 차기 대통령까지 지가 만든다는 소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뻔뻔하고 황당하고 아마 김성훈이나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다 감옥에 갈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관저에 갔다 온 이철우가 한 말이 난 웃겼어요. 이철우가 이제 SNS에 썼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됩니다. 야 씨발 이게 뭐야. 아니 윤석열이 술 먹는 게 문제지 안 먹는 게 문제냐?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제 지 살라고 이제
이렇게 계속 먹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지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제서 한번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은데 이제 늦었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철학은 술 마시고 싶지 않았던 거야. 술 마신 대상은 따로 있는 거야. 뭐 개가 똥을 끊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자기가 술 안 먹으니까 술 안 먹었다고 지금. 에이씨, 에휴. 사실 근데 윤석열이가 무담 점거했다가 지금 일주일 동안 나간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 파면될 줄 몰랐다고 치자. 그럼 하루 이틀 사이에 제일 먼저 뭐가 돼? 내가 몸 답 알려줄게. 파면이 됐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는 게 맞아요. 왜? 박근혜처럼 겨울에 갈 곳이 없었다면 잠깐만 죄송하지만 오늘 퇴근 못해요. 한 하루 이틀 주세요가 돼야 되는데 바로 사죠가 있잖아요. 네. 자기는 일단 짐을 그러니까 몸은 빼야지. 그렇죠. 네. 근데 일주일 동안 앉아가지고 한 뭐 최대한 1억 원까지 들어가는 그러니까 관저 정치했다는 거잖아요. 뭐 사람들 불러서 다 회식도 하고 뭐 파티도 하고 했다고 하니까 심각한. 국고 손실죄 아니에요? 그게 이제 특가법상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아마 다음 주 중에 고발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야. 이게 분명히 지금 일주일간 거기서 머물렀고 또 뭐 경호처 직원들을 비롯한 또 뭐 그 조방장 분들 이런 분들 다 계속 이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손님들이라고 해서 다 초대해가지고 파티 새벽까지 파티했다는 지금 보도가 다 나왔고 그렇다면 충분히 뭐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소비됐을 거거든요. 명백한 국고 손실죄죠. 이건 국고를 예산을 그러니까 세금을 낭비한 게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국고 손실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갑차 타는 거랑 비슷해. 구조가 뭐냐면 네. 직무 정지도 아니고 파면된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을 부릅니다. 왜 용산 대통령실에도 구내식당 같은 거 요리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람들 싹 불러다가 일주일 동안 진탕 마지막 자기가 파티. 파티하고 간 거예요. 마지막 파티. 그게 지금 사진에 찍힌 게 있잖아요. 방금 보신 것처럼 네. 저기에 네. 그 참 재밌었던 게 뭐냐면 저런 요리사들 모자를 안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입는 게 아니라 밖에서부터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저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따로 불렀다는 예, 이야기인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지금 우르르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 연회가 상당히 컸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파면 이후예요. 그러니까 이철우는 저기서 차만 마시고 나왔나. 이상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안 마시지? 저 때는 따로 했구나. 그러니까 이철우 싫어하는 거야. 그거 아무튼 국고 손실이 맞고요. 네. 너무 뻔뻔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모범답을 알려줄게. 파면 됐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국민께 죄송하다. 협력 기초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당일날 부분은 빠져나오는 게 맞지. 뒤수습 나머지 하더라도. 네.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계실 때 그렇게 했었잖아요. 본인이 쓴 식비 개인적으로 쓰는 거는 내가 내겠다라고 네, 해가지고 했었던 거랑 지금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때 이제 문다혜 씨가 같이 살 때 그 비용은 국가에 주는 게 아니라 내겠다. 내가 월급에서 내겠다. 깐다 네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아니 또 윤석열은 자기가 취임할 때 그 취임 날부터 바로 청와대 개방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전날 호텔로 갔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뻔뻔하게 저거 다 일할 계산해야 돼요. 네, 일주일 돼. 그리고 윤석열은 4월 4일 11시 22분부터 대통령직이 아닌데 이거 심우정 기준으로 시간으로 하면 맞네. 17시면은 이미 일주일 하고도 지금 몇 시간이 더 지난 거예요. 역시 이거는. 윤석열 김건희 전문 변호사. 네. 시로 계산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로. 맞아요. 네. 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가 방송하는 이 시점 임세훈 소장 이야기에 의하면 그런 거지. 꼭 나가는 시간도 사람들 퇴근 시간 다가오는 5시. 네. 그러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민폐야. 지금 법원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왔는데 아크로비스타 반포부터 아크로비스타 그쪽이 차량이 너무 벌써? 움직이질 못해가지고 지금 막히고 법원을 난리가 못 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재판이 다 지금 재판 도착을 못해가지고 재판 진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을 신호대기 해야 되나? 그러니까 다 뭐 통제를 일단 다 하고. 경호직사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일단 결국에는 윤석열이 다 개념이 없는 거죠. 쳐 죽일 놈은 윤석열이죠. 아니면 그러니까. 새벽에 네. 피해 안 가게 새벽에 이동을 하든지 아니면 밤늦게 이동을 그러니까. 하든지 해야지. 딱 5시면 딱 퇴근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제 네. 지금 관저에서 찍힌 사진 중에 하나가 저 트럭에 싣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임세훈 소장하고 안진걸 소장의 이야기는 저 매트리스잖아요. 네. 매트리스 속에 뭔가 숨겨나가는 걸 같다.
매트리스가 저렇게 많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매트리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정도 보이고 있는 곳 저 차에서만. 근데 아크로비스타가 지금 아크로비스타 중에서도 비동 306호예요. 유명한 네, 집이거든요. 306호 지금 유명한 이제. 집. 네, 성지가 됐는데 거기가 방은 4개입니다. 그리고 지금 개 고양이를 11마리를 데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1마리에 사람 2명. 그리고 이제 비정기적으로 아줌마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강아지 고양이가 쓸 방은 충분해요. 충분해서 상관이 없다. 강아지를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고 시끄러운 거야. 다 거기에 다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에요. 뭘 걱정합니까? 그리고 저 매트리스는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방이 4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매트리스 5개를 어디다가 둘 거냐. 저는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 보통 서민들의 시각이라면 있는 사람들은 2사람이 그 침대를 쓰려면 매트리스 4-5개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왜냐면은 매트리스 2개를 겹치는 게 기본값이에요. 우리는 보통 매트리스 하나당 한 사람당 매트리스 하나잖아요. 근데 진짜 제대로 좋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매트리스 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3개를 까는 사람도 있고. 야, 우리 저 패널들은 너무 순진해. 내가 분명히 난징거리나 의견에 동의해. 매트리스 안에 뭘 숨겨갖고 갖고 가는 거다. 크기만 보면 사람을 숨길 수도 있을 정도의 크기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 소중한 성훈이를 숨기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윤석열 이제 감옥 가야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연쇄 살인범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자가 일주일 동안이나 국고 손실하는 것도 모자라 사실 감옥을 안 간다는 게 난 되게 열받습니다. 오늘 저희가 11시에 그 관저 앞에서 윤석열 김건희 구속 촉구, 구속 선봉대 발대식 기자회견을 하고 왔거든요. 우와. 그 앞에서 소리 지르 윤석열 김건희 들으라고 네. 빨리 들어가라. 너희가 갈 곳은 아크로비스타가 아니라 서울구치소다. 그걸 빨리 진짜 구속해야 됩니다. 변호사님 진짜로. 혹시 네. 개인적인 원한도 있으세요? 개인적인 그냥 싫어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얼굴 그게 제일 무서운 보면은 거야. 얼굴 보면 기분이 나쁘고 싫은 거. 네, 그냥 너무 싫습니다. 네, 그냥 둘 다. 네. 검찰이 좀 정신을 차려서요. 재빠르게 움직이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관저에서 머무른 이유가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도구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어쨌건 지금 일반적인 예상은 뭐냐면요. 정부가 바뀌었을 때 그때 제대로 된 수사할 거다 하는 사람도 있긴 한데 검찰이 일말의 어떤 희망을 보여주려면요. 검찰이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성재가 돌아왔잖아요. 내란 일어나고 나서 박성재를 조사했던 검사들이 정말 굉장히 애매한 관계로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특수본으로 있는 거예요. 참. 자, 알겠습니다. 윤석열 감옥 가자.